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경북 봉화에 베트남 마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많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베트남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은 베트남 마을이 한국의 베트남 마을 경북 봉화군 봉성면에 조성이 된다. 네,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봉화군이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 통일 왕조인 리 왕조의 후손이 화산이 씨인데요. 이 화산이 씨, 이제 한국에 화산이 씨가 있어요. 근데 이 화산이 씨가 이 화산 이씨 중에 이용상 이 왕자가 한국으로 고려로 이제 귀화를 한 거죠. 고려로. 그러다 보니까 그 유적지가 있다 보니까 그 유적지를 이 연수 숙박시설 문화공연 재현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박寧성하고 뜨선 씨와 함께 봉화군이 우호협력 강화 협약서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뭐 여기 이제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도 저도 이렇게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봉화에 베트남 마을 생긴다. 네, 박현국 군수 베트남 국가주석이 이제 사업 논의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화산이 씨는 베트남 왕족 출신의 귀화 성씨로 이들의 뿌리는 베트남 최초의 통일 왕조인 리 왕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왕자 이용상이 이 왕조 후손들을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전 왕조가 생겼는데 숙청을 하니까 이를 피해서 고려로 망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배를 타고 표류하던 이용상이 당도한 것이 오늘날 황해도 옹진의 화산. 네, 그래서 화산 본관의 성을 하사받은 배경으로 베트남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산 이슈의 시조가 됐고 1253년 몽골 침략 당시에 큰 공을 세운 이용상 굉장히 이제 큰 공을 세웠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타운 조성에 이 화산 이씨 종친회가 한몫을 한 거죠. 이게 화산 이씨들은 베트남에 가면은 이 대우를 받아요. 이제 왕족이었으니까 대우를 받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한국 속 베트남 마을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38,350제곱미터로 추진하고 있고 베트남 역사공원과 베트남길, 베트남 마을 등이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 이제 지난해 이 교역 흑자 1위국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외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이는 이제 농사 못 짓는다 해서 이 근로자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오는데 이렇게 뭐 여기도 보면은 양양국제공항에서 109명이 무단 이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단 이탈 중에 93명이 이제 베트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좀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우리가 전 세계적인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추구하고
우호 협력을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베트남 왕조가 이 왕조 후손 집성촌, 네, 여기 이제 베트남 마을을 만든다 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이걸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산 이씨, 그리고 이용상, 네, 이용상의 13세 손인 이장발의 충효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충효당도 만들어 놓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9세 어린 나이로 전장에 달려가서 문경세제에서 혈전 끝에 생을 달리한 인물. 네, 이러한 그 이장발 이야기들, 또 베트남 후손의 집성촌이 네, 이렇게 이제 형성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역사적인 근거지를 가지고 이렇게 또 베트남하고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들은 계속 해소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같이 이어나가는 것은 중요한 그러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베트남에서 활동하다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유사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그러한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이 하필이면은 베트남 왕조의 후손이 이 고려로 왔느냐, 고려로 왔느냐, 이러한 부분들,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이렇게 가보면은 한국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의 뭐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 캄보디아라든지 뭐 라오스, 이런 나라에 가서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베트남에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교 문화가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뭐 또 한국, 베트남, 뭐 이렇게 유교 문화들이 이렇게 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유사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뭐 프랑스 지배라든지 그러한 역사적 외침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다름을 또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다름을 많이 또 느끼게 돼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고. 그런데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베트남의 왕조가, 네, 베트남 왕조가 우리의 역사와 같이 이렇게 한 기록들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베트남 학생들 가르치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를 좀 해주거든요. 근데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를 좀 잘 이어나가자. 한국인들도 베트남에서 문제를 유발하면 안 되고, 또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에서 문제를 유발하면 안 되고, 양 국가가 상호 우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국제 결혼 문제라든지 또는 뭐 각종 뭐 유학생들의 이탈 문제라든지 또는 근로자들의 이탈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거죠. 또 뭐 위조 서류 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굉장히 나랑 유사했는데 막상 이제 거기서 활동하다 보면은 이거 왜 그러지?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과 관련돼 있으면은 이제 한국인들도 많이 돌변하는데 베트남 사람들도 돈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은 결국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 문제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뭐 국제결혼 사기 문제라든지 또는 서류 자체를 위조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심각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베트남의 63개 성을 이렇게 다 다녀봤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떤 이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참 우리 옛날 어렸을 때의 그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뭐 소수 민족 마을에 가서도 그렇고 베트남 시골에 가면은 그렇게 친절하고 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전통 의식 부분들,
특히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잘한다든지 가족 중심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돈과 연관돼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터지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개선돼야 할 문제다. 그리고 이 경북 봉화에 이 베트남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베트남 이 주석까지도 이렇게 네, 베트남 국가 주석까지도 이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가 무역 흑자 1위국 베트남과의 관계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뭐 한국의 유학생이나 근로자나 또는 다문화 가족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잘 승화시켜 가지고 한국 베트남의 뭐 무역이라든지 우호 협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잘 풀어나가면 아주 좋은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